나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살았다. 기숙사는 대학 캠퍼스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에는 유난히 어두웠다. 평소에 나는 인터넷 서핑을 좋아해서 게시판에서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즐겨 읽곤 했다. 그러던 중 내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얽힌 괴담을 접하게 되었다. 기숙사의 4층 408호방, 그 방은 늘 비어있고 절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한밤중에 그 방에 들어갔다가 홀령을 보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의 나는 그 이야기를 보고도 그냥 넘기지 못했다. 기숙사동 친구들에게 그 괴담을 말하자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누군가는 나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뭔가 있는 것 같아. 전에 몇몇 학생들이 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동안 학교에 안 나왔다니까. 하지만 그런 경고들은 오히려 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서 408호 방으로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친구들에게는 그냥 잠시 산책하러 나간다고 말하고 손전등 하나만 들고 몰래 4층으로 올라갔다. 기숙사 4층은 다른 층에 비해 이상하게 썰렁했다. 조용하고 깜깜한 복도에서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408호 앞에 서게 되었다. 문은 수년간 열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긴장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살짝 돌렸다. 다행히 문은 열렸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열렸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그러나 어쩐지 한기가 느껴졌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책상 위에 무언가가 보였다. 종이 한 장과 그 위에 접혀있는 편지였다. 이 편지를 읽는 자, 조심하라. 이곳에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뒤돌아 방을 나가려 했지만 눈앞에 정말로 어떤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나 몸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음마다 방 위 공기가 점점 더 싸늘해졌다. 나는 재빨리 방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방에서 나온 적도 없는 그 형체가 기숙사 복도 저 끝에 서 있었다. 마치 도망치려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나는 기숙사 밖에 나와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후로 나는 408호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그 방에 대해서도 잊기로 했다. 다시는 그 기숙사 복도를 혼자 다니지 않았고 밤에는 결코 그 층에 가지 않았다. 내가 그날 본 것이 정말로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그저 어리석은 호기심이 만들어낸 환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낼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고등학생 4명이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했다. 그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났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 소문이 얼마나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도착한 마을은 정말로 한적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침내 소문의 폐가가 눈앞에 나타났다. 검은 기운이 감도는 듯한 그 집은 다가서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시간이 되면 집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풍문이 생각나서일까 괜히 겁이 났지만 친구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폐가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친구 중 한 명인 재훈이 맨 앞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긴 복도를 지나 큰 거실에 도달했다. 벽에는 기괴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의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넓은 거실의 한쪽 구석에는 낡고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또 다른 친구인 민지가 호기심에 피아노 덮개를 열어보았더니 음울한 음색의 피아노 소리가 선율 없이 울렸다. 민지는 놀라 얼른 손을 뗐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마치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듯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어서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다. 방마다 들어가며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가구들과 방치된 일기장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호가 마지막 방의 문을 열었을 때였다. 그 방은 다른 방에 비해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창문은 꽉 닫혀 있었지만 간헐적인 한기가 느껴졌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보름달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쓸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진이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보는 이를 불편하게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꽝 닫히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방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여 그들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폐가의 정문 근처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안개처럼 퍼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그 기괴한 피아노 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한참을 뛰어 마을 중심부로 돌아온 학생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숨을 고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홀린 듯했던 그 순간들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폐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었겠지만 실제로 겪은 이들이 하는 한마디에 크게 귀를 기울였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 한동안은 친구들 사이에 그날 밤의 이야기가 인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졌다. 하지만 가끔씩 여름밤 시골 마을에 들른 이들은 여전히 그 폐가를 가리키며 소곤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기묘한 공기를 발산하며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미영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그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전화였기에 그녀는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숨소리만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미영은 장난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이제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고 미영은 그에게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어디서 잘못 걸려온 전화 아니겠어?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저녁 미영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전화 너머에서 먼 배경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무언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미영은 그 소리가 결혼식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피아노 곡임을 깨달았죠.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딘가 낯선 곳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희미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날아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오래된 저택 같은 곳에 도착했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미영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놀라 꿈에서 깨어난 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전화는 간헐적으로 계속 걸려왔습니다. 오늘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결심한 듯 미영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하세요? 그러나 저편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그 길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며칠 후 남편이 주말을 맞아 집에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엔 평상시처럼 차분했지만 점차 굳어가더니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의 질문에 남편은 그 전화에서 자신들이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피아노 곡과 미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나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을 모두 켜놓고 잠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아무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꼭 누군가가 그들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후 미영이 집안을 정리하던 중 다락방에서 오래된 박스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박스를 여니 그녀와 똑같이 생긴 한 여자의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의 미영보다 더 어린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1985년 7월 20일 사랑하는 미영에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소름이 돋으면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영과 남편은 그 마을을 급히 떠났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 오래된 집에는 여전히 밤이면 전화가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아무도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